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못할 게 없으니까 dream big and go for it. 지금 저는 무지개 나라의 유산이 시작된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지개 나라의 유산 마지막 이야기는 하와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한국 땅을 밟자마자 12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의 흔적을 찾아가 봤습니다. 인천, 그중에서도 제물포항은 우리나라에서 서양 문물의 세례를 가장 먼저 받은 곳인데요. 월미공원 전망대에 올라 과거 제물포항이 있던 자리를 가늠해 봅니다. 하와이 한인 이민사, 나아가 미주 이민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하와이라는 낯설고도 먼 땅을 향해 떠난 이들은 총 121명으로 이 중 86명은 제물포와 부평, 강화 등 지금의 인천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작은 포구 도시에 지나지 않던 인천은 그로부터 한 세기 만에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동북아권의 허브공항, 1급수 바닷물이 흐르는 도심 속 공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차이나타운도 인천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천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이 있는데요. 인천의 인, 그리고 하와이의 하, 바로 인하대학교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1900년대 초반 하와이에 설립하고 운영했던 한인 기독학원 부지를 처분한 돈에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 여기에 인천시와 민간 기부금이 더해져 1954년 인하공과대학이 설립됐습니다. 이런 특별한 인연을 계기로 인천시와 호놀룰루시는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자매 도시 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지난 2008년 인천에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대별 이민사를 살펴볼 수 있는 이 박물관에서는 하와이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와 중국, 러시아 등지로도 뻗어나간 한인 디아스포라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시관을 둘러보는 마음이 사뭇 남다른 이가 있습니다. My grandparents, 이근 침 and 한범순 second son is my father, Edward Waigi Lee, and my mother is 서순 Hee, and I am their big daughter. I was born in 함경도 and grew up in Hawaii. 1904년 함흥에서 하와이로 떠난 한인 이민 1세 할아버지, 할머니를 둔 그녀가 바로 무지개 나라의 유산 마지막 편의 주인공입니다. 데이지양 전 고려대 영문과 객원 부교수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썼고 남편인 양성철 전 주미대사와 함께 지난 2018년 하와이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에 거액의 기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네, 데이지양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교수님 뵙고 싶어서 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와이 이민사가 시작된 곳 인천에서 교수님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먼저 이민 1세인 교수님의 할아버님 얘기 듣고 싶어요. 1904년도에 어떻게 하와이에 가게 되셨는지 아시나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그 3대로 내려오는 외아드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점쟁이를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아들을 많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점쟁이가 그랬대요.
아드님이 아들을 많이 가지시려면 이름을 바꾸시고 멀리 떠나셔야 됩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하와이의 그 Sugar Plantations Association에서 일꾼을 찾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하와이로 가시기로 결정하셨대요. 그 옛날에 그죠? 예. 이 파이어니어십이 네, 대단하시죠. 네. 1904년에 고베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SS 차이나라는 배를 타시고 1904년 7월 6일에 배를 탔는데 7월 18일에 호노루루에 도착했대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유니언 밀이라는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한 15년 동안 일을 하셨대요. 빅아일랜드에서 네, 그죠? 네, 빅아일랜드에서. 그다음에 호놀룰루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호노루루에는 1915년에 가족을 다 데리고 왔어요. 우리 할머니께서요, 고할라에서 아들 4딸 셋을 낳으셨어요. 농장에서 일을 하시면서요. 또 거기에서 또 총각들의 옷도 빨아주시고 그리고 또 뭐 음식도 만드셔서 파셨대요. 그러시면서도 7명을 낳으셨어요. 키우시고. 네. 그러면 호놀룰루로 이주를 하신 다음에 또 거기서 여생을 보내신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는 네. 말씀 들었어요. 네. 우리 할머니께서 1924년에 막내 그 아들 앙클 잔을 낳으셨거든요. 바로 그 해에 다시 함흥으로 돌아가시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고향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6남매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하와이에 왔다가 그때는 아마 이제 오래 살려고 오셨을 텐데 15년 네. 정도를 보내신 다음에 네. 다시 고향이 그리워지셔서 네. 다시 그러면 그 모험을 감행하고 함흥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오가는 게 지금처럼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었을 텐데. 맞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1930년에 다시 그 하와이로 가셨는데 3개월 걸렸답니다.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셨대요. 성공회 교회에는요 Godmother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 한국에서 오신 픽처 브라이드였어요. 네, 사진만 보고 자기 남편하고 결혼하러 왔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아이 사진하고 다르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15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이 더 늙었으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사진 신부로 오셨던 할머님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할머니들은요, 첫째는 외로우시니까 교회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 일을 엄청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음식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파셔가지고 돈을 모아서 또 독립운동에다 기부도 하고. 사진 신부로 오셨던 분들도 독립운동에 많이 그분들은 아마 그 하와이에서 자금 같은 거를 모아가지고 한국에다 보내고 그러셨어요.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하와이와 인연이 되신 거예요? 함흥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에 가서 한 5년쯤 살다가 그리고 1958년에 하와이로 갔습니다. 너무 꽃향기가 좋았고 그리고 꽃이 활발하게 펴 있었고 그 하늘이 그냥 새파랬어요. 그리고 또 제일 신기한 거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하고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일본하고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와이는 하와이인도 있고 차이니스도 있고 뭐 하와이도 있고. 그때 이미 다문화 그렇죠. 사회였죠. 그렇죠. 이미 네.
그러니까 노동 이민자들도 많고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사춘기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하와이에서 보내신 건데 그때 네. 얘기 좀 해주세요. 하와이에서는요, 우리가 첫째는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고, 둘째는 우리 아버님께서 일본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셨다가 하와이 가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사실 저의 어머니는 함흥에 굉장히 유명한 그 한의사의 따님이셨는데 하와이 가서는 뭐 란드리에서도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듀티 프리 샵에서도 일을 하셨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로 학교를 다녔죠. 15살이었으니까 저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대학을 하와이에서 다녔거든요. 저는 그 중학교를 끝나고 맥켈리 하이스쿨을 갔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친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책벌레였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골라서 읽었고요. 또 우리 아버님께서는 항상 책을 읽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네,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께서 책과 매거진을 읽는 거를 봐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네. 교수님도 그러면 돈 버는 일도 하셨어요?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책만 읽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요, 맥켄리 하이스쿨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루이스 마츠시게라고 있는데요. 그 친구도 물론 책벌레였고 노 파인애플 컴퍼니에 우리 둘이 같이 가서 일하면서 대학에 들어가는 그 학비를 마련하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기로 됐는데 밤 11시부터 7시, 아침 7시부터 하는 거예요. 시간당 5센트를 더 줬거든요. 근데 5센트가요,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빵 하나, 5센트. 네, 살 수 있거든요. 코카콜라 한 병도 살 수 있고. 아버님이 이제 꼭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었어요? 네, 네. 우리 아버님은요, 참 스마트한 분이셨는데, 하와이를 갔다 왔다 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셔서 고등학교도 못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고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데 공부는 아무도 뺏어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해두라. 한국학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막상 공부를 하러 갔더니 그때만 해도 한국에 책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번역한 책들이 특히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 먹었어요. 내가 꼭 언젠가는 영어로 책을 써서 하와이 대학의 그 도서관에 갖다 기증하겠다. 대학교 때 그렇게 마음 먹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70이 넘어가지고 그거를 실천했어요. 네. 그 실천하신 책이 바로 네. 이 금강산의 보라 부인이라는 책이에요, 교수님, 그죠? 네. 아니 50년 걸렸지만 이렇게 좋은 책을 쓰셨으니 너무 보람된 일인 거죠, 그죠? 교수님, 이 책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은 홍길동 전을 맨 처음에 번역을 했어요. 참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우연히 박씨 부인전이라는 책을 봤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펄펄 떴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배경으로 이 Lady Boar from Diamond Mountain을 썼거든요. 근데 박씨 부인 전에 어떤 점이 그렇게 가슴을 설레게 하셨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재미있고 훌륭한 여걸이 있다는 거를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는 교포들이랑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문화도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소개를 하고 싶어서 재미있게 소설로 읽어보라고 쓴 겁니다. 네. 이런 한국의 전통이나 어떤 풍습, 저도 사실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녹아 있어가지고 미국에 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읽으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만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만나면서 이제 우리 뭐라고 할까 제 마음을 먹었다고 할까 그런 거죠. 기왕이면 뉴욕에 가자 해가지고 콜롬비아에 갔는데 그 있는 동안에 우리 집사람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어쩔 때는 편지가 와요. 그래서 내가 감복을 했죠. 그래서 감복했죠. 우리 집사람은 또 딴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글을 썼어요. 네,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행복했어요, 그걸 쓰면서. 좋아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우리 그 문화의 대단성을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생각이 나는 거는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기뻐하게 하고 남에게도 기쁨을 준다. 그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계에 기쁨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일본 그리고 켄터키, DC 그리고 하와이까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사셨는데요. 지금 삶을 이렇게 되돌아 보실 때 유난히 기억에 남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의 변화가 굉장히 크고 요새는 정말 한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문화가 지금 많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있는 데는 하와이에 이민 가신 저 할아버지라든가 딴 이민자들의 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와이의 음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아트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와이에 가지고 가신 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참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꿈이 커라. 지금은 뭐 우주만이 아니라 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은 뭐 이제 대우주까지 올라가는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영토 개념하고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영토 개념이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꿈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젊은 사람들은 정말 못할 게 없어요. 열심히 하면 못할 게 없으니까 dream big and go for it.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끝으로 제가 이 교수님이 쓰신 책 읽으면서
되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었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읽어드려도 될까요? 이 금강산 보라 부인이 결혼을 해서 떠날 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보라 부인에게 이제 앞으로 힘내서 잘 살아라 이런 이제 덕담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고통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거라면 내 어미에게 도움을 빌어라. 내 어미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낳았다. 어미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랑이 모든 해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니 어미의 희생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용기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번 여정의 마지막 장소로 향합니다. 인천시 중구 내동 29번지.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이곳에서 반가운 사진을 만났습니다. 무지개 나라의 유산을 시작하게 해준 바로 그 사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 당시 이 교회의 존스 목사는 신자들에게 하와이 이민을 권했습니다. 조상의 땅을 떠난다는 죄책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 복잡한 심경을 안고 그들은 이 자리에 섰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수없이 많은 삶을, 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년 무지개 나라의 유산을 통해 만난 그들의 용기와 지혜를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삶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때로 비바람이 불고 어둠이 내리더라도 사랑과 희망을 길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12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